정면 승부 2부 최강명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백성문 변호사, 아시아경제 장영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최강명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지금 혀 양쪽에 혓바늘이 돋아가지고 발음이 좀 많이 셉니다. 많이 힘들어요? 예, 힘드네요. 말할 때마다 좀 이해해 주시고. 무슨 더 안 좋은 말씀하셨길래 혓바늘까지 다. 그러니까. 안 좋은 말 하면 혓바늘이 돕니까? 아니면 뭐 책을 안 읽으셨거나. 그래, 좀 피곤한 것 같아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오늘 김종천 의전 비서관의 음주운전과 경호처 직원의 시민폭행 등 최근 청와대 직원들의 잇따른 일탈과 관련해서 청와대 전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다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 뭐 긴 내용은 아니고요. 내용은 핵심적인 내용만 뽑아보면 이렇습니다. 이 최근 일로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다. 그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들에게 죄송하다. 그렇지만 그래서 이 반면 교사를 삼자는 뜻에서 당부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을 하는데요. 익숙함을 경계해야 한다. 관성대로 하면은 긴장이 풀리고 상상력이 나빠진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대통령에게 누가 될 수 있으니 사소한 잘못이라도 조심해야 되고 그 사소한 잘못이 역사의 과오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예. 결론은 뭐 기강 잡기 같은데. 그럼요. 이게 그 이번에 김종천 의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임 실장이 최측근이었기 때문에 더 신경이 쓰이지 않을까 싶어요. 또 임종석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최근에 어쨌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조금씩 하락세이고 예. 보통 이게 하락세를 좀 가속화시키는 게 보통이 이제 청와대 내부의 공직 기강 회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탈이 생기면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국정 운영 동력도 좀 상실이 되고 이런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에 대해서 면목 없고 죄송한 마음이다라는 것도 밝힌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종천 의전 비서관이 또 임종석 비서실장 최측근이다 보니까 이건 임종석 비서실장이 나서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고 뭐 최근에 뭐 뒤에서 다르겠습니다만 이재명 지사 관련해서도 뭐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일조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고 지금 정작 해야 될 경제 뭐 남북 문제 관련해서 동력을 자칫하면 좀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한 번 정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청와대 직원들의 그 마음을 한번 다잡는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얼마 전 청와대 워크숍이 있었다고 하는데 원래는 청와대 밖에서 하려고 했다가 안에서 했다는 말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았다 그래요. 이 워크숍 하기로 했던 그날 바로 이제 김종천 의전 비서관 사건이 전해졌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으로서는 그대로 워크숍을 진행하기가 좀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워크숍이라는 것이 뭐 회의도 하고 토론도 합니다만 그 뒤에 뒤풀이라든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에 쌓였던 걸 풀고 하는 그런 자리인데 그것이 자칫 안 좋게 비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하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특히 이 김종천 비서관과 함께 동승한 것으로 알려졌던 여성 2명 역시 이 청와대 직원으로 좀 전해지고 있죠.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조심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재명 지사 얘기로 넘어가 봅시다. 자, 검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혐의 중 하나가 네, 경찰이 검찰은 아직 조사 중이고요. 네. 친형 강제 입원 건인데 경찰은 친형 입원 전 전문의 대면 상담이 없었다. 그리고 강제 입원시키려 했을 때 형의 심리가 비교적 정상이었다. 이런 보고서가 존재한다라는 언론 보도도 있었어요. 그런데 같은 해 4월에 이뤄졌던 성남시 정신건강센터에서는 지금 비교적 정상이라는 보고서가 다른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네, 사실 근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재명 지사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팩트가 헷갈리는 부분이 좀 있어요. 몇 가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재선 씨,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친형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된 것은 2014년 12월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재명 지사의 그러니까 직권 남용과 관련된 부분은 2012년 건이죠. 2012년에는 이재선 씨가 강제 입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재명 지사의 어머니의 요청으로 인해서 강제 입원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다가 그 절차가 중간에 중단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왜 직권남용이 문제되느냐면 실제로 입원계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입원을 진행하는 절차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이재명 지사 지시한 부분이 나와요. 그리고 이 지시를 받은 그 공무원이 그 지시를 회피하려고 하는 노력한 부분이 나옵니다. 예. 이 부분이 바로 그 직권 남용이 아니냐라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경찰에서 나온 것은 이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서 전문의 대면 상담이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인데 이건 사실 좀 경찰의 주장이 약간 뭐라고 할까 좀 그 핵심을 빗나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강제 입원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강제 진단을 받게 하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진단을 받게 하려는 거니까 전문의 대면 상담 없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 사람 이런 행동을 보였다면 이 사람 강제 진단이 필요합니다라는 정도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대면 상담이 없었다라고 지적하는 것은 사실 조금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이에요. 근데 이제 그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강제 입원을 시키려고 했다라면 이제 전문의 대면을 거쳐야 되는데 예.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진료를 받게 하려는데 거부했다라면 그거는 이제 좀 얘기가 다른 거고요. 지금 문제는 그런 부분이 여기서는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공무원들이 반발을 했는데 너 지금 이거 똑바로 안 하면 나중에 불이익 줄 거야 해서 뭐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거나 이런 예. 지금 진술들이 지금 한두 개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나온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진실로 밝혀지면.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이 핵심이고 지금 뭐 이 전문의 대면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건 다 정황 증거밖에 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런 거 있었잖아요. 심리가 비교적 정상이라는 보고서가 있었고 성남시 정신건강센터 평가는 또 우울증이 있었고 좀 안 좋은 쪽으로 나왔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성남시 정신건강센터의 평가는 대면 평가가 아니에요. 대면 평가가 아니어서 이게 의학적으로 좀 이거는 그냥 참고자료 불가하다는 취지로 좀 뒤를 흐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성남시 정신건강센터의 그 내용 보고서 내용 자체는 대면을 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하다고 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면 비교적 정상이라는 보고서는 대면 상담을 했던 건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뭐 저도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성남시 정신건강센터 이 관련해서는 일단 대면 그 진단을 해서 나온 보고서는 아니었다라는 부분을 일단 좀 강조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보다 제가 말씀드린 거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이제 성남시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해서 권한을 남용해서 공무원들에게 그러니까 공무원들에게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해서 강제 입원을 시도했다면 실제로 강제 입원이 되지 않았어도 직권남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문제인 거예요. 두 가지. 네. 검찰이 직권남용으로 기소를 할 건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재판 가서 유죄가 될 건지 지금 뭐 우리 청취자분들 알겠습니다만 국정농단 사태에서 직권남용 혐의 있는 분들 다 무죄 받았거든요. 네. 그만큼 어렵잖아요. 두 가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기소를 할 것이냐 그다음에 유죄가 날 것이냐.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기소할 가능성 100%라고 생각을 해요. 예. 네, 이게 경찰하고 검찰하고 완전히 분리됐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리고 사실 요즘에는 송치하기 전에는 뭐 수사직이 잘 안 한다 이런 얘기 있지만 이런 정도의 사건이라면 검찰과 경찰의 교감이 전혀 없으면 일단 불가능하다라는 거 하나. 예.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권남용은 유죄 판결을 받기 굉장히 어려운 범죄입니다. 예. 뭐 아시겠지만 우병우수석도 그걸로 빠져나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 직권남용과 패키지가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감금미수. 이건 좀 달라요. 감금미수는 지금 요즘 언론에 많이 나오지 않지만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도하면 항상 패키지로 갑니다. 그러니까 감금미수하고 그다음에 정신보건법인가요? 그 두 가지 문제로 가니까 여기서는 직권남용 인정이 되지 않더라도 다른 이제 그런 것들은 진술만 가지고도 좀 가능하잖아요. 강제로 입원을 시키려고 했던 건 어딘가에 감금을 시도하려고 했던 거니까 결국 지금 직권남용 혐의 유무죄보다는 오히려 어찌 보면 그거는 무죄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감금미수하고 그다음에 정신보건법 위반 이 부분이 유죄가 되면 이것도 형이 똑같거든요. 그러면 검찰이 그 기소를 할 때 직권남용과 감금미수 이걸 다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같이 넣어서 할 거라고 생각해요. 네. 기소를 한다면. 글쎄 이제 감금미수 부분은 사실 이렇게 실제로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재선 씨가 정신병원이 없었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얘기 다 거의 100% 맞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재선 씨가 2014년에는 병원에 그렇죠. 입원을 했고 그것도 그 당시에는 그 이재선 씨 부인, 그 이재명 지사의 형수가 요청을 해서 실제로 입원이 됐다라는 점 그리고 2013년 3월 16일 그러니까 지금 경찰에서 제시하는 게 2012년 12월 달에 뭐 그 정신적인 그 정신 문제가 없었다라는 그런 진단서를 제출했는데 바로 그 몇 달 뒤인 2013년 3월 16일 날 이재선 씨가 자살하겠다면서 덤프트럭으로 돌진하는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백화점에서 난동불인 사건이 있었고 그런 면으로 볼 때 실제로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점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본다면 그 사실 조금 유죄 판단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소에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봐요. 저 역시. 그렇지만 이게 유죄가 나올 것인지는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이재선 씨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면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려고 하는 그 결과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닐지 몰라도 과정이 잘못되면 그러면 이제 직권남용이나 감금미수가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결국 이 사건이 만약 기소가 된다면 재판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겁니다. 또 하나 지금 하태경 의원이 이재명 지사가 문준영 씨 관련 언급한 것은 영린을 거두는 것이다. 뭐 이제 탈당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했고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 지사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뉘앙스의 말을 했단 말이죠. 네, 근데 이거는 사실 이 지사가 올린 건 아니고요. 예. 네, 시작은 이제 이 지사의 법률 대리인이죠. 네, 나승철 변호사가 이제 SNS에 그러니까 김혜경 씨 대리인이죠. 네,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이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가 되려면 말한 게 이게 만약에 김혜경 씨 계정이 맞고 김혜경 씨가 썼다고 하더라도 이게 진실한 사실이라면 죄가 안 돼요. 허위 사실이면 죄가 되니까 그런 법률가 입장에서 보면 문준용 씨 그 취업 특혜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이라면 처벌이 안 되니까 이거 진위부터 밝혀야 될 상황도 올 수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을 쓴 건데. 의견서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의견서에 보통 그렇게 씁니까? 그거는 변호사라면 당연히 써야죠. 당연히 써야 됩니까? 네, 그거는 왜냐하면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김혜경 씨가 쓴 트위터 뭐 계정이 맞다. 그럼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힘들겠죠. 그건 많이 비난을 받지만 유무죄 판단을 생각을 하고 있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다음 단계에서 이게 만약에 설사 김혜경 씨가 맞다고 하더라도 그럼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가 만약에 진실이라면 그러면 이게 무죄가 되니까 그러면 이것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게 보통은 본인이 변호사에게 법률 대리를 맡기면 본인의 의사가 투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이게 이재명 지사가 한 것처럼 돼 있는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재명 지사가 먼저 언급한 게 아니라 질문을 받다 보니까 꼬인 좀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차사와 이정열 변호사가 이 문제에 관해서 고발을 했기 때문에 네. 명예훼손으로 그렇죠. 그럴 수 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계정주가 김혜경 씨가 아니다라는 것만 입증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이후의 문제까지 굳이 거론할 필요가 있었느냐. 없었다. 근데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제가 볼 때 이제 보통 변호사님들이 그 서면을 쓰실 때 보면은 모든 내용에 대해서 다 씁니다.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가. 그래서 모든 가능성을 다 서면에 쓰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은 이 사건이 그렇게 일반적인 사건으로 다뤄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선생님 나순정 변호사가 썼다고 뭐 볼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 좀 정무적 판단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근데 그러면은 나승철 변호사는 변호사지 정치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변호사 입장에서 판단해서 쓴 것이고 그게 이제 지금 저는 뭐 이재명 지사의 유무죄 판단 뭐 기소 여부 이걸 떠나서 일단 이재명 지사가 이걸 스타트한 건 아니라는 건 좀 정확하게 좀 말씀드려야 될 거예요. 대부분 지금 아마 언론을 통해서 보신 분들은 이재명 지사가 이런 얘기를 써서 예, 다들 생각하죠. 야 이게 예. 친문 비문 대립구도로 가나 뭐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는 일단 아니라는 건 좀 정정해 드릴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장 기자는 하태경 의원이 얘기한 영린을 건드렸다. 맞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영린을 건드렸다기보다 지지자들이 발끈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든 건 분명해 보입니다. 사실 왜 문준용 씨를 건드리고 들어가느냐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저 서면을 쓸 때 굳이 그 얘기를 안 쓴다고 해서 서면 쓸 수 없냐? 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굳이 그걸 썼다라는 점은 사실 좀 더 치밀한 그런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느냐라는 특히 이제 이재명 지사가 더군다나 본인도 법률가라는 점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예. 자, 민주당 일각에서는 자진 탈당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철희 의원도 탈당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탈당해서 명예를 회복하고 돌아와라 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예. 같은데 사실 지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거의 모든 언론 그다음에 야당도 지금 사실 굉장히 좋은 호재지 않습니까? 예. 민주당을 때리기 굉장히 좋은 호재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내에서 당내 부담이 되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또 지금 현역 시장인데 현역 지사인데요. 도지사를 또 만약에 뭐 탈당을 시키고 뭐 했다가 나중에 뭐 유무죄 판결 받는 거 떠나서 나중에 또 그다음에 혹여라도 이제 뭐 유죄 판결 받아서 보궐선거 치러야 되면 그 민주당이 다시 가져간다는 보장 100% 없어요. 이런 거 고려할 때 여러 가지 지금 복잡한 그 속내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게 뭐 이해찬 대표도 마찬가지고 홍영표 원내대표도 거의 대답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당내 분위기 일부는 아까 이철희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어쨌건 당의 지지율,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데 일조하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지금 이런 곳에서 당이 한 발짝 빠지기를 바라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탈당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당 내에서 싸움이 사라질까요? 뭐 별 상관없죠. 그렇죠. 똑같을 것 같은데. 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형식상. 네. 탈당을 하게 되면 사실상 이재명 지사는 진짜 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탈당하게 되면 친문과 친 이재명은 완전히 결별하게 될 겁니다. 예. 그리고 탈당을 했다가 돌아와라. 글쎄 정동영 씨 사례를 생각해 보면 탈당을 해서 돌아온다고 해서 화학적으로 결합이 된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탈당 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본인은 검찰이 기소해도 탈당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재판에서 유죄가 나면은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건 어쩔 수 없는 그건 당에서 제명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제명이나 뭐 출당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법정에서 어떻게 이제 혐의를 벗느냐
그게 뭐 이재명 지사의 뭐 법적인 운명도 그렇고 정치적 운명도 좌우한다 봐야겠죠. 그 대법원까지 간다면 한 2년 이상 걸리지 않을까요? 뭐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이제 좀 사실 시간을 좀 끈다면 한 2년 정도 충분히. 그러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부담이 될 다음 총선이 벌써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왔는데. 저는 그래서 기소될 때 한 번, 그다음에 1심의 판단 한 번, 이 두 번에서 결정이 될 것 같아요. 끝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